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만들어 독자에게 전달하는 편집장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출판사 복 있는 사람에서 일하고 있는 문신준입니다. 준입니다. 네, 오늘 저희 또 새로운 게스트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의 번역자 손민석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 와. 또박또박.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갑자기 텐션이 확 올라갔어요. 아니 뭐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하셨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아니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그리고 네. 아니 자꾸 마이크 피하지 마세요. 잘하신다고 네. 막 들었는데. 아니 제가 사적으로도 뵈면은 굉장히 달면이세요. 그러시다고 이게 들었어요. 수줍어 하시면서 굉장히 달면이신데 하여튼 오늘 기대해도 되고. 아니 저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괴롭히실 때는 언제고 지금 이제서야 이렇게 이러시는지. 자, 네,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근황 얘기 좀 해볼게요. 어느 분부터 얘기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일단 제가 좀 저는 일상은 좀 단순한데 네. 몇 가지. 네.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제가 몇 번 그 신학교를 이제 독서운동 회원을 모집하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의외로 저희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 이름을 꼭 알려달라고 이름 알려달라고? 네, 부탁을 하셔가지고 장신대 제가 독서 모집을 했는데 어. 서형성님과 문병주님 저에게 떡볶이를 제공해주신 네. 떡볶이요. 네. 힘내라고 떡볶이 제공해주신 서형성님과 이야, 문병주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째 됐지만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은혜 꼭 네. 밝히고 싶었고요. 장신대에 떡볶이가 있군요. 네. 아. 아니 그날 무슨 장신대 무슨 축제여가지고 그렇구나. 떡볶이랑 막 이런 걸 막 무슨 뭐 불닭이랑 뭐 이런 거랑 막 아.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떡볶이를 사가지고 저희에게 그렇구나. 그 광장에서 네. 미스바 광장에서 해나가다 네, 보니까 네. 슬기로운 독서 생활 잘 듣고 있다고. 어. 찬님이시죠? 이러면서 딱. 오. 멋집니다. 멋지네요. 네. 뭐 두 번째는 이분도 뭐 시명까지 모르겠지만은 로안 윌리엄스의 그 도스토옙스키를 빨리 번역하라고 갑자기 연락을 걸으셔서 네, 신모 박사님 손 박사님 알고 계시는데 네, 신모 박사님 꼭 네. 혹시 여성이신가요? 네네네 알고 계시죠?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그분도 이 그러시는구나.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박사님께서 번역하시는 거 어떨까요? 본인이 되게 바쁘시다고 그러면서 뭐 자꾸 저보고 번역을 하시는데 어쨌든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 네, 이렇게 답변을 따님께도 제가 미리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따님과 좀 공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내후년이 도스토옙스키 탄생 10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또. 네, 굉장히 좋은데 내년에 제가 2권을 내고 그쵸, 네. 다시 그거를 할 수 있을지. 근데 그러니까 로안 윌리엄스가 쓴 도스토옙스키면은 기대가 되면서 듣기만 해도 약간 공포스럽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펠리칸 이거 마치고 번역을 접을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갑자기 네. 그 신모 박사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찬님께서 번역하고 계신 게 펠리칸에 자 뭐죠? 네. 지저스 스토네출이 이제 예수 역사와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될 텐데 뭐 문화사의 뭐 고전이죠. 네, 현대판 고전인데 네. 지금 이제 한 70% 네, 공정 유문 마쳤습니다 지금. 와. 네, 지금 뭐 진짜 하기 싫어요. 근데 번역 다시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하루에도 볼 때마다 생각납니다 지금. 제가 보면 찬님께서 번역하신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거의 이제 대가들이시니까는 자료 인용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죠. 기억나는 대로 툭툭 던지시는데 그리고 맞아 혹시나 맞아 몇몇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 민경찬 편집장은 이렇게 자기가 번역할 책 자기가 먼저 선점해서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역자들한테 제안을 하다가 다들 거절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되는 거라는 거를 네. 다들 알고 계시지만 번역해서 얻는 이
번역해서 이 돈 받느니. 네. 그렇죠. 네. 요즘에 정말 그런 네, 생각이 특히 들어요. 찬님 같은 경우는 번역하시면서 중요한 텍스트를 다 사시기 때문에 네, 제가 그쵸. 봤을 때는 번역비 받아봤자 이번에 진짜 말아 먹었습니다. 왜냐면 펠리칸이 신국론을 많이 이용해서 이제 신국론을 샀는데 아시죠? 분도출판사 그쵸. 신국론 아. 18만 원 넘는 거. 아, 네. 이거 뭐 하는 건지 317원도 샀거든요. 제가 이번에. 오. 그리고 제가 가진 신곡이랑 좀 인용 텍스트가 좀 너무 달라가지고 신곡도 미니우사판 좀 새로 사고 저는 열린세판만 아. 가지고 있었는데 음. 판부 좀 다루. 지금 뭐 네. 번역료도 늦게 나올 텐데 또 아무튼 아 근데 그 뭐지? 그 좋은 책을 사면 기쁨이 있긴 한데 네. 그 아우구스티누스 총소 같은 경우는 네. 하나하나 거다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렇죠. 네. 저도 하나 살 때마다 약간 좀 허리가 깊이 총.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음. 그리고 또 우리 또 쭈님과 함께 저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독교 음. 편집자 너무 가고 3인과의 만남을 해서 싶었는데. 혹시 녹음하셨나요? 아, 저- 진짜 네, 가고 이거 싶었는데. 녹음이고 뭐고 간에 절대 네. 공개 안 될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저는 아니, 쭈님 되게 잘 인상 깊게 아주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게 저희 세 명이 단 한 번도 그 어떻게 얘기할지 얘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굉장히 아다리가 잘 맞았다. 네. 저는 아다리 잘 맞았어요. 신현정 간사님이 되게 프롤로그로서 이제 기독교 편집자와 기획자로서의 근본적인 음. 고민에 대해서 이제 서론식으로 해주시고 쭈님이 약간 복음주의의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출판계의 동향과의 흐름 저는 약간 에큐메니컬 라인 쪽에서 바라본 이렇게 해가지고 아다리가 굉장히 잘 맞았다. 네. 아다리 잘 맞았지만 잊고 싶은. 왜요? 비아 팟캐스트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발제하신 거 이렇게 공개해 주시면 아니, 근데 제가 청취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 녹음을? 김모 감사할 것 같아요. 김모 간사가 녹음할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 김몽관사 잘한 것 같아요. 왜? 아우, 아쉽다. 아니에요. 전 굉장히 제 스스로도 그 분위기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 집중하고 있다. 그 필이 딱 들었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고 하니까 음. 그렇게 뭐 많이들 안 모이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음. 소모임처럼 해서 소소하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고 제가 놀랬던 게 정말로 했는데 다들 집중력이 안 떨어지셔가지고 네. 당황했어요. 맞아. 쭈님이 지금 공에 꺼린 거 알았어요. 왜냐면 농담 친 게 다 약간 그 진지함 너무 진지해서 농담을 쳤는데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본인 이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고 좀 농담을 쳤는데 얘기했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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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집중해 주셨구나 네, 청중들이. 네. 그래서 하여튼 좀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쭈님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고 네. 마지막으로 저의 일상 하나는 제가 네. 어제 네. 남포교회에 가서 박영서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네. 바로 그분. 네, 요번에 저희 신간 설교자의 기도를 좀 선물을 드리려. 전 몰랐는데 남포교회에서 비아책을 은근히 네. 많이 네.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진짜 감사하죠. 네. 그리고 박영서 목사님이 놀랍게도 로안 윌리엄스에 굉장히 이렇게 매료가 되셔서 이야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아주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박 목사님 만나면은 특히 로아 윌리엄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로아 윌리엄스가 저희가 출판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 그 네.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으셨다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 나온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때 그 발표회 때 말씀드렸던 건데 단어를 넘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저는 어제. 그렇죠. 무슨 말인가요? 저는 그게 한국 기독교가 아직 지금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기독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사실. 이게 약간 그냥 구호로만 알지 그것이 지금 삶에 정말 이것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문장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지금 전체적인 어떤 삶을 아우르는 걸로 지금 파악을 못했다는 이유로 저는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약간 응원해 주시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2000년간의 기독교 유산을 굉장히 계속 번역해서 소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여러 비아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닥치는 대로 해라. 선물 받으신 분의 미덕을. 네네네. 그렇죠. 근데 아니 저는 그 박영선 목사님 참 감사한 게 보통 이렇게 그런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아시는 목사님들 뭔가 한 일가를 주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출판사
쭈님도 아시겠지만 뭐 이 책 안 내요? 뭐 이 책 저 책 안 내요?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괜히 더 무게 한 장 더 얻는 느낌인데 박은성 사님은 잘하고 있고 닥치는 데 더 내고 우리나라 한참 멀었고. 근데 저기 박은성 사님이 그 항상 배경을 깔고 계신 게 자기는 유교 문화권에 자랐고 유교라는 그 문화적 관습이 있는 기독교에서 계속 평생 자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유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습성들이 기독교에 인식되어 있는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 몸부림을 많이 쳤다. 근데 거기까지가 본인의 역할이고 이제 다음 세대가 다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들을 좀 말씀해 주시거든요. 특히 비하의 책이 저한테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게 읽고 나한테 되게 많은 그 뭐랄까 신선함을 제공해 주는 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말 있는데 그래서 어제 만나러 가신다는 얘기 듣고 나서 그거야말로 녹음을 해야 된다 내가. 저도 제가 굉장히 저 편집자도 아쉬워했어요. 그렇죠. 이걸 녹음할 걸 그랬다. 근데 또 박은성 목사님 또 말이 또 기가 막힌 게 그냥 잠깐 약수터 와가지고 맑은 물 한번 마시고 간다는 생각으로. 표현이. 네. 그러면서 딱 중국집 데려가셔서 누룽지탕을 사주시더군요. 네. 누룽지탕. 네.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 네, 아름다운 마무리. 네. 마치 제가 옛날에 김기성 목사님 만났을 때 생각나네요. 옛날에 제가 그 김기성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 따라서 이제 내비게이션 잘못 봐가지고 반대로 갔어요. 네. 제가 청파교회를 꽤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 거기가 은근 찾기 힘들어요. 그죠, 은근 청파교회가 은근 좀 애매한 구석에 있어 이게. 그러니까 원래 가던 길이 아니라 크지도 않고 좀 빨리 가려다 보니까 지름길 찾아가다가 그 근처에 한번 헤맸어요. 근데 진짜 땀이 나는 거예요. 약속 시간은 됐는데 그래서 헐레벌떡 들어가서 죄송하다 늦었습니다. 좀 헤맸습니다 했더니 김기성 사님이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좀 헤매고 싶었나 보다고 잘 왔다고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게 확 와닿아가지고 감동이었습니다. 네, 거의 뭐 양대 산맥 지금 약간. 네, 그렇죠. 우리 네. 흥미로운 근황이 많으셨네요, 찬님은. 따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요? 네. 저 그냥 뭐 계속 번역하고 있고. 저 근데 찬님이 그 얘기 저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 생각은 안 하지만 요즘에 나는 이거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요즘에 좀 들어요. 왜냐면 번역이요? 네, 번역. 지금 비하책 번역하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이런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발언을. 약속되어 있는 책도 지금 한두 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니 왜냐하면 책이 진짜 좋아요. 하면서 정말 너무 좋은 책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냥 순수하게 독자로 읽었으면 훨씬 즐겼겠다. 근데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 책임감과 함께 이렇게 이거를 또 더 소개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좀 더 접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 그리고 함께 읽는다는 거에 대한 기쁨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또 때때로 왜 하지?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나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안 그래도 비하 에세이가 되게 정말 저는 좋게 읽고 선물로도 되게 잘 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순례를 떠나다라든지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 이런 거는 교회에서 독서 모임도 같이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정말 그래서 보람이네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아주 기획자를 되게 철렁하게 각들이나 지금 번역자를 못 구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마당에 지금 저희가 자랑하는 번역자분께서 지금 하기 싫다고 약간 왜 하나 이러셨다고. 아니 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지금 코클릭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네, 어딜 번역을 그만두시려고 지금. 일주일 더 드려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니 하기 싫다고는 아니고 진짜 뭐 막 요즘에 약간 일이 되게 많은데 이제 번역을 병행을 해야 돼가지고 잠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는 것이고요. 네. 근데 또 한편 저도 좀 조금 야속한 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면은 따님께 제가 몇 개 저희가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책을 우선적으로 보여드려요 리스트를. 그래서 계속 고르시거든요. 나 요거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셔놓고서는 지금 나는 왜 하나 싶다 이러시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이게 책은 지금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좋다니까요. 네. 너무 좋고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또 저희가 그 하느님 그거 장벽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그 그쵸, 장벽을 줄여보고자 하고 있어서 이번에 주님 전략으로.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아, 또 하나. 네. 박영선 목사님께서도 하느님이 맞다고. 아, 네. 하느님이 맞죠. 근데 방송 들으시는 분이 박영선 목사님 모르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영선 목사님 모실 수 있나요? 네, 살짝 좀 이렇게 기본 팁을 드리면은 그 박영선 목사님은 저기 그 아시아 손우촌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에 있는 남포교회라는 곳. 남포란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램프의 그 북한 쪽 말이 남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불이라는 뜻이죠. 등불. 그래서 남포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박영선 목사님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 원래는 이제 전자공학 전기 쪽 공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께서 그쪽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으셨는지 그 전기 쪽 그걸 공부하시고 총신대 신대원 나오시고 합신 쪽에서 그러니까 그 뭐 아시죠? 그 총신에서 합신이 분리될 때 어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합신 쪽으로 가셔서 그것도 공부하시고 아니 합신 교단으로 가시게 됐고 원래 저기 남서울 은혜교회 남서울교회는 아시겠지만 홍정길 목사님, 네 그분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남포교회를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을 상징하는 몇 가지가 있긴 할 텐데 그 남포교회에서 박영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평생의 화두는 이제 성화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화가 성화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뭘 말하냐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들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이야기들을 추적하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신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원래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 또 하나 해드리면은 원래는 미국 유학을 가셨대요. 그래서 리버티 쪽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존 헌터라는 분의 글을 만나시면서 이 글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루어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맛보시고 유학을 접고 돌아오셔가지고 그 존 헌터라는 분의 성화론에 받은 영향들을 설교에 풀어내시기 시작하세요. 근데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은 정말 독보적인 본인만의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 성경 본문에서 나와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힘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께서는 이분을 개혁주의 내러티브 설교의 대가 이런 식으로 통해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독특한 분이세요. 그 기회가 되시면은 뭐 한 권 정도만 읽으셔도 이분이 굉장히 독특하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합신대 설교학 명예 교수이시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타난 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렇죠. 그런 강조가 굉장히 계속돼 있어서 인상 깊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그렇죠. 읽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 신학을 잘 모르고 또 박영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나면 뭔가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버팀 견딤 이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내가 더 어떻게 더 도덕적으로 뭐 더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뭐 이런 측면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서 그 내 자신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버팀 견딤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게 그런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표현이 맞고 뭐 저희 책 홍보하는 게 돼볼 텐데 저희가 출간한 책 중에서 박영선 목사님의 그 대담집이 있습니다. 조주석 국장님이라고 해서 시간 속에 맞아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제목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제목이 되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데 그냥 순간순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냐고 질문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변화되는 거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대담집이에요. 대담집이어서 근데 쭉 읽어 나가시면은 그 정말 깨알 같은 재미가 있어요. 막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들한테 영향받고 본인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만나서 되게 영향받은 이야기 그리고 또 본인만의 신학이나 설교들을 하나씩 이렇게 전개 나왔던 얘기를 그 대담집에 담았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재밌고 그리고 그 책이 뭐죠? 그 사람의 서재. 그 사람의 서재라는 책이 있어요. 아바손에서 나왔죠. 그 거기 보면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그 대담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읽으시면은 또 그렇게 길지 않은데 잘 요약되어 있어요. 내용들이.
갑자기 저자 소개처럼 거의 박영선 목사님 그러니까요. 소개를 우리 들었어. 박은성 목사님 월간비야 역시. 박은성 목사님인가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진짜. 신간도 나오고 했으니까 한번.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소개해도 좋을 나중에 것 같아요. 다음에 그 남포교회 출판부 강동현 팀장님 한번 모실까요? 한번 볼까요? 모시고 네, 한번 네. 한번 이렇게 난타전 한번. 자, 아는 거 다 말해봐. 말하면서 이거 한번 할까요? 네. 어쨌든 손방 목사님은 요즘 어떻게 네네. 지내십니까? 네. 네, 저는 그 지금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네. 정치학 그 공릉동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는 곳에서 그 정치학 강의하면서 학교 중이라서 그런지 좀 약간 정신 없고요. 그렇게 뭐 특별히 별 근황은 없는데 그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 번역하고 그 뒤로 그 편집장님이랑 같이 뭐 다음 책을 뭐 어떤 걸로 번역할까 뭐 그런 이야기 좀 나누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 하고 그랬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확정된 약간 여기까지 나왔으면 확정된 거예요. 네. 아니, 제목 나오면 확정된 겁니다. 네, 네. 근데 안 끝난 거예요. 아니 물론 지금 박사님이 아마 고민 중이라는 거는 제가 두 가지를 약간 이게 낚시질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는데 어떤 거 약간 지금 선후가 네, 좀 있습니다. 좀 어떤 걸 먼저 할까. 근데 네, 아무튼 뭐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네. 주님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전 쭈님이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아, 박은성 목사님 네, 부모님 해가지고. 뭐 저는 할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근황손의 역대급. 네. 원래 저희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흐름. 대본 하나 없이 이렇게. 네. 근데 저는 일단 가장 큰 근황은 미국 기독교사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맞아, 드디어. 그 뭐랄까? 아니 저 주신다더니 왜 안 주세요? 그랬나요 제가? 네. 하여튼 네. 되게 기대하고 근데 있었는데. 그거는 네. 너무 네. 1000페이지 넘는 거 아니에요? 1584페이지. 네. 그냥 가서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닌지 너무 아니 준다길래 전 기대하고 어쨌든 아니 저도 가서 받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준다고 해서. 네. 사실 제가 보던 책을 이렇게 드리려고 지금 꺼내놨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그 미국 기독교사가 출간이 됐고요. 그 뭐랄까 그냥 왜 그게 제 근황이 되냐면은 그 책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책이 탄생되는 과정들을 봤고 저도 이제 그 1차 독자서를 읽었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들이 되게 좀 재밌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 되게 뭐랄까 저도 새롭게 보면서 깨닫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주위에 좀 알리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근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아마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의 도서에 안 받지만 상 주고 싶은 책. 뭐 그러면 저는 미국 기독교사 그냥 뭔가 그냥 어쨌든 수고했으면 이렇게 이거 줘야지 이거 어떻게 이거 아무도 누가 다 받다고 주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안 받지만 하여 좀 줘야 되는 책. 그 완독하신 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지금요? 네, 벌써요? 벌써 나타나기 벌써?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완전 정독이라보다는 네. 중간 중간에 이제 아는 내용들은 좀 이렇게 좀 빠르게 읽으시면서 넘겼기 때문에 가능하셨을 텐데 일단은 완독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슬슬. 허허. 그러시구나. 네. 근데 뭐 그럴 수 있을 아니 뭐 그렇지 말고 네. 4박 5일 밤새고 이러면 제 생각에 한 3주 죽어라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3주 죽어라 이거. 3주 죽어라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네. 아니 300페이지짜리 5권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저는 5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5일. 근데 이게 300페이지짜리 치고도 그 본문 밀도가 높아서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겠지. 자랑스럽습니다 복지.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월간 비아 이번 달 책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 달 월간 비아는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 윌리엄 캐버너라는 저자의 책이고요. 지금 언제 나왔죠? 지난달 10월달에 나왔습니다. 9월 30일 9월. 10월 1일로 찍혔는데 뭐 9월달 9월 말에 나왔죠. 9월 말에 원래 이 ISBN은 그 등록을 약간 나중에 뒤로 밀어두거든요. 혹시나 이제 사고나 일어날 경우를 해서 그래서 정식 출간일은 10월 1일이고 실제 출간일은 9월 말에 나왔습니다. 네. 뭐 한 달 반 됐네요. 그래요. 저희 이 책 기획하시게 된 기획자분 계시니까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기획하시게 됐는지, 뭐 이유가 일단은
왜 이 책 내셨는지, 어떤 과정 있으셨는지. 네. 일단은 이 책 저는 그 독자분들이 이제는 서서히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하실 텐데 시리즈 비하는 모든 책을 시리즈화해서 네. 그 시리즈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은 결국엔 제안들이라는 시리즈의 일부고 제안들을 통해서 제가 기획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는 거는 신학의 현대 사회에서 신학의 어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학을 되게 좁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신학이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영역만 다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신학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우리의 어떤 문화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룰 수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리고 신학이 어떤 다채로운 것, 신학이 이렇게나 다채롭다. 어떻게 오늘날 현대 신학이 네. 그런 신학의 다채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저작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이제 기억하시는 분 모르겠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하다 이런 거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제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게 해주는 책이고 뭐 신학을 다시 묻다도 이제 아시아의 관점에서 아니면 현대의 관점 그 비기독교적 관점에서 네. 신학을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거 그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예술을 어쨌든 내러티브로 소설 형식으로 풀어내가지고 또 다시 한번 하여간 리프레시하고 다시 보고 또 새롭게 보게 해줄 수 있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신학의 정치를 한번 네. 생각해 본다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어떤 분들은 책을 먼저 찾는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제목을 먼저 짜놓고 있었어요. 그 신학 정치. 그러니까 이 요 두 개가 저한테는 그냥 기본 테마였어요. 네. 신학이 정치를 건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아시는 분들은 짐작하시면 좋겠지만 내년에는 신학이 경제를 건드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문화를 건드리면 또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를 그 뭐라고 하죠 이걸 꼬리에 무는 사고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적합한 책을 하던 중에 이 책을 발견했던 거죠. 네. 네. 무엇보다도 또 이제 비하는 또 두 번째 고려사항이 이제 분량인데 이 책이 얇아서 아주 현실적인. 네, 네. 제가 이런 제안들 책은 300페이지가 안 넘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그 기대. 물론 이제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를 하면서 그게 깨지긴 했지만 그랬는데 어쨌든 의도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분량의 신학생들이나 일반 인문 독자들도 혹시나 본다면 신학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을 하다 보니까 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손 박사님을 뵌지는 어떻게 어느덧 10년이 된 것 같아요. 아니 5년 전에 제가 뵀거든요. 그래요? 그때 뵀을 때 한번 언젠가는 좀 작업을 좀 하고 싶다 했는데 마침 딱 어떻게 보면은 책을 딱 정하고 하기보다는 아이디어가 있고 맡길 역자를 생각한 다음에 책을 골라서 다시 역자에게 제안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역자가 먼저 정해졌다고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책을 한 다음에 손 박사님께 다시 제의하니까 다행히 받아주셔서 네, 이렇게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신학 정치 그러니까 정치가 뭐 요새 또 우리나라 또 진짜 뭐 올해는 결국 다 정치 얘기잖아요. 네. 근데 원래도 이랬나 싶게 제가 이번 주에 그 저희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뭐 얘기하다가 그 고등학생들 막 중학생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았었나? 없었죠. 네. 그러니까 두발자유했죠. 저희는 교복을 아니 저희 머리 왜 잘라? 머리 자르지 마. 두발 단속 반대 막 이런 거. 아이돌 뭐 이런 거 관심 있고 그다음에 그냥 뭐 내 성적 학교 어디 갔지? 그렇죠. 막 거기에서 뭐 사이드로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있으면 뭐 백화점 무너졌대 뭐 그냥 그런 약간 그런 그쵸. 정도였는데 요즘 애들은 정치에 관심이 너무 많대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전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정말 너무 많다. 어린애들까지. 아무튼 그래서 그런 수요에 부합해서 손 박사님과 계속 정치적인 거는 한 2년에 한 번쯤은 매년은 좀 힘들 것 같고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그래요? 멋집니다. 네. 꾸준히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중에 뭔가, 이제 대표적인 일단은 좋은 얇고 시도 같아. 좀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일단은 전 또 한 번은 기본적으로는 정통의 입장을 한번 그러니까 아주 전통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정치를 대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아마 2년 뒤에 나오는 책은 조금 다른 또 시선으로 좀 볼 수 있게 해준 책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하지만 시작은 좀 전통이어야 된다. 마치 로아니 햄스를 먼저 내야 마커스 복을 좀 내고 이렇게 하듯이 정통이 일단 있어야 그 다음 사파가 가능한 거죠. 네.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저희 그러면 번역자분이 와 계시니까 어떻게 그런 이제 번역해보자고 할 때 제안 받아들이시게 됐는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그 편집장님이 두 번째 이유라고 하신 그 이유가 저한테는 첫 번째인데 얇아서 얇더라고요. 딱 봤는데 이게 사실 그 되게 그 사소한 지점에서 네.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얇대. 그래? 그리고 보통 제가 경험상 번역자들이 그거에 잘 넘어가요. 네. 그 얇은 책입니다. 그래요? 처음에 따님 설득할 때도 그거였어요. 얇아. 또 잃어버려를 찾아서 할 때. 얇다고. 그지 되게 자신 없었거든요. 얇지만 하지만 해보면 다르다는 거. 얇아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근데 또 제목이 저한테 또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제가 Theopolitical Imagination 해서 신학 정치적 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 정치적 상상인데 그러니까 신학 정치적 문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낯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신학하고 정치가 그러니까 뭐 원래 구분되어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종교 혹은 신학을 이해하지 않으면 특히 서양 정치 사상사 같은 경우죠. 그거는 정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사실 신학적 이해가 필수적이고 또 마찬가지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존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때로는 교착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협착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얇은 책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종교 집단의 정치 세력화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독당 그 보수적인 뭐 분들의 어떤 정치적 참여라든지 아니면 또 진보적인 분들이 또 정치적 참여라든지 이른바 그러니까 종교의 정치화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의 종교화라고 하는 맥락이 또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집단이 어떤 뭐 우리가 NGO처럼 뭐 사회 집단처럼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정치 세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있다. 근데 그 지점을 이 책이 잘 이제 건드리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터치하고 있어서 해볼만 하겠다,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손 박사님 역시 나오시네요. 말만 풀어하는 거지. 다 그냥 건드리면 다 나와요. 네. 좋네요. 네. 저희 1부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저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자 소개 책에 항상 신경 써서 편집장님이 써주시는 저자 소개를 먼저 좀 읽어볼게요. 윌리엄 캐버너, 1962년생 가톨릭 신학자, 노틀담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듀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에서 15년간 신학을 가르쳤으며 현재 드폴 대학교 교수 및 세계 가톨릭 신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른바 급진 정통주의로 알려진 신학운동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며 학술지 현대신학의 편집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고문과 성찬례, 소비된 존재, 종교적 폭력이라는 신화, 성스러움의 전이, 야전병원 등이 있으며 정치신학 전집, 인간의 타락과 진화, 부서지기 쉬운 세계 등을 편집했다. 네. 저자 소개를 여기 이거랑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실까요? 편집장님 먼저 얘기해 주실 거죠? 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일단은 나이가 중요하죠. 1962년생이니까는 올해로 이제
이제 60을 거의 이제 찍어가는 건데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학자로서는 거의 이제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거의 이제 주요한 저작을 거의 다 냈다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그눔 오프스 일종의 완전 거작 하나를 남겨둔 시점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자기 마음인 것 같고 좀 더 욕심이 있으면 정말 집대성하는 저작 하나 내는 거고 많은 거고 약간 이런 게 갈려 있는데 어쨌든 활동은 거의 신학계에서의 평판은 이제 어느 정도 마친 중견이죠. 중견 네. 신학자고 이거를 안 넣었으면 좀 더 팔릴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상당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예요. 네. 네. 하지만은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하게 때문에 가톨릭 신학자는 이게 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신학자 뭐 이렇게 하면은 신학자. 그래서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물론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가톨릭 신학자라고 안 해도 노틀담 대학교라고 했으면 이미 이제 약간 가톨릭인가? 왜냐면 노틀담 대학교가 이제 그 가톨릭 계열이니까 노틀담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듀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다음에 세인트 토마스에서 노틀담 대학교가 네. 이 캐버너가 있었을 때 2명의 기억해야 될 만한 사람 좀 더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떠올랐던 메모를 그냥 해놓은 건데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그 당시 이제 스탠리 하워스가 노틀담 교수로 있었고 또 한 명 기억해야 로버트 루이스 윌켄이라고 우리 복집에서 또 자랑할 만한 저자. 네, 기독교 뭐죠? 초기 기독교 사상. 네, 초기 기독교 정신. 초기 사상의 정신을 낸 가톨릭 학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학자들한테 좀 주로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그 두 번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 당시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누가 있었냐면은 2명이 우리가 또 계속 교수명 기억해야 된다고 노리스 헐즈 프로페서 세라코클리 이전에 니콜라스 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렛이. 우리나라에도 책이 한 권 정도 나왔죠. 그거 나왔나요? 니콜라스 렛이 하나 나왔었을 거예요 아마. 되게 옛날 걸로 아마. 네. 하지만 니콜라스 렛이 한 번쯤 꼭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노리스 헐즈 프로페서라는 또 간지나는 교수이기도 했지만 제 기억에는 케빈 벤 후저가 니콜라스 렛이 제자일 거예요. 그래서 그 가톨릭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바르트의 저작과 칼라너의 저작을 또 달통하고 토마스주의를 어떤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해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가톨릭 및 어쨌든 그 공부하는 그러니까 제가 대중적인 거는 좀 더 그러더라도 어쨌든 그 학계에 일정한 그 영향을 미친 학자인데 그 당시에 그 캐버너가 케임브리지에 있을 때 니콜라스 렛시가 있었고 역사 신학으로는 모리스 와일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리스 와일즈도 이제 우리는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름도 우리 또 비하에서 자랑스러운 세라코클리의 지도 교수가 모리스 와일즈였습니다. 이 역사 신학의 약간 대가인데 근데 이 사람은 좀 약간 좀 리버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자유주의 알고. 네, 완전 자유주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근데 제가 보면 좀 더 중요한 건 어쨌든 니콜라스 렛시가 조금 더 중요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캠브리지에서 아마 제가 보기엔 존 밀뱅크랑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마 그 듀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이미 케임브리지에서 로완 윌리엄스라든지 밀뱅크라든지 그레이엄 워드라든지 이른바 급진정통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들이랑 여기서 교류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급진정통주의가 소개될 때 바로 첫 필자 중에 한 명으로 캐버너가 참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에서 15년간 듀크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때 선생이 스탠리 하워스였어요. 네. 지도 교수가. 네. 놀라운 거죠. 우리 맨날 텍사스 출신의 벽돌공. 네. 나 텍사스야 이건 줄 알았는데 사실 하워스가 은근히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사람이라서. 그래서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에서 15년간 신학을 가르쳤고 드폴 대학교 교수다. 드폴 대학교에서 유명한 사람 한 명 또 우리나라 신학생들이 알만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캐버너랑 전혀 다른데 그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크로산이. 네, 크로산이 드폴 대학교 교수예요. 그렇구나. 네, 명예 교수인가 지금은? 네, 아무튼 그럴 텐데.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려나? 엄청 거의 되셨죠. 네. 가실 때가. 뭐 친구인 보고도 갖고 네. 뭐 사실은 뭐 크로스하면 이제 우리 지저 세미나. 네. 근데 세미나 제 기억으로 벌써 몇십 년이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드폴 대학교 좀 그럴 때 진짜 가톨릭이 참 품이 넓다. 그렇죠. 네.
크로사도 계속 안아주고 있고 명예훼손 그 탈퇴했는데도 수도에서 탈퇴해서 결혼도 했고 이제 막 얘기하는데 품어주고 가톨릭의 어떤 의리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 캐버너의 그 삶에서 중요한 게 이제 해방 신학적 전통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 쓴 석사 논문이 이제 급진적 방법론의 도전이라고 해서 소브리노와 아스만의 방법론 비교예요. 그래서 소브리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그렇죠. 분도 계시겠지만 그 해방자 예수로 이렇게 해서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 실제로 이렇게 그 석사 논문을 쓰고 나서 이제 그런 경우가 그 외국학자들 가운데 꽤 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해방 신학 전통이라든지 해방 전통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나서 거기서 약속대로 뭐 이제 뭐 빈민가에서 사목 활동을 한다든지 몇 년 동안 이런 경로를 이제 캐버너도 이제 비슷하게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 칠레 이제 그 군부 독재 시절에 이렇게 빈민가에서 이제 교회 사목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고문과 성찬례라는 책인데 이 책이 그 제 기억에 따르면 크리스천 센츄리에서 지난 25년 2000년도인가? 네. 지난 25년간 가장 인상적인 책이 꼽혔어요. 아니 제목이 되게 멋있어요. 뭔가 어떻게 이 두 가지 연결하는 건지 되게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방식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성찬이 이 고문에 저항하는 방식으로서 어떻게 그런 어떻게 보면 신학 정치적 상상력이 또 모태가 되는 책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가. 지금 아까 전에 책 제목 읽으면서 유난히 멋있어. 책 제목이 이런 거 되게 센스가 좋으신 분 같아요. 간질이 좀 많은 거죠. 네. 그런 분 같아요. 네. 실제로 그 복 있는 사람 그 예언자적 상상력 네. 그 이제 개정판에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맞아요.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 고문과 성찬례가 그 월터 브루그만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큰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맞아요. 깊은 인상을 주고 자신의 예언자적 상상력을 새롭게 신학적 상상력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뭐 실제로 그러니까 책 제목을 보시면은 좀 더 뭔가 이렇게 유사성이 있을 텐데 하나는 Theopolitical Imagination이고 하나는 Prophetic Imagination입니다. 그 물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두 논문을 맞아요. 그 두 책을 비교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 둘이 약간 뭔가 유사성 있고 월터 브루그만의 사람들이 그 이제는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월터 브루그만이 이제는 어떻게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어떻게 살아계시죠? 네. 네. 근데 이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 정말 그 말년에도 끊이지 않는 정말 왕성한 저작을 쏟아내고 계세요. 원래는 이분이 그 시편이나 이제 구약에서 시편 영역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약 신학에서 포스트 모던적인 뭐 사회사에서 접근적인 뭐 이런 걸 도입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이분의 구약 신학 그런 두꺼운 교과서를 읽다가 놀랐던 게 그 예언적 상상력을 읽었는데 진짜 예언자였어요.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그 사회에 대해서 거침없이 내뿜는 그 파토스가 있어요. 예언적 상상력에서는 정말 그런 파토스가 있는데 저도 이게 아까 역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서문 읽으면서 그때 저는 아마 처음 캐버너의 이름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정말 인상 깊었고 나의 어떤 시각을 되게 많이 열어줬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길래 한참 어린 후배였을 텐데 그런 식의 언급이 됐길래 저는 좀 놀랐던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 기획하게 된 과정, 제작 뒷이야기 그리고 저자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유튜브 팟빵 파티 아이튠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